여보, 오늘도 수술이세요? 오늘 3건 잡혀 있어. 저녁 늦을 거야. 강민호 65세 대학병원 외과 과장 연봉 3억 원.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다. 아내 정수연 62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도 수술이세요?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응, 3건 잡혀 있어. 저녁 늦을 거야. 제가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민호는 차갑게 거절했다. 필요 없어. 밖에서 먹을 거야. 수연은 익숙했다. 40년 동안 이런 대접에 1985년 결혼. 수연은 간호사였고 민호는 의사였다. 결혼 첫날 밤 민호는 말했다. 당신은 이제 의사 부인이야. 나를 빛나게 해야 해. 수연은 병원을 그만뒀다. 민호의 요구였다. 의사 부인이 일하면 창피해. 집에서 나를 뒷받침해. 40년 후 수연은 완벽한 의사 부인으로 살았다. 새벽 5시 기상, 남편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시부모 모시기, 2딸 의대학대 보내기. 하지만 민호는 감사하지 않았다. 당신이 뭘 했다고? 내가 돈 벌어서 애들 학원 보낸 거지. 집안일? 그게 뭐 대단해? 나는 매일 수술하고 환자 살리는데 민호 연봉 3억 원, 수연에게 주는 생활비 월 300만 원. 민호는 자신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다. 명품 시계 10개, 명품 구두 20켤레, 골프 회원권. 하지만 수연은 20년 된 옷을 입었다. 당신 옷 살 돈 있으면 내 와이셔츠나 사. 수연이 아팠다. 자궁근종 진단. 수술이 필요했다. 여보, 같이 병원 가주실 수. 민호는 냉정했다. 내가 왜? 나는 의사지. 당신 개인 주치의가 아니야. 수연은 혼자 수술받았다. 민호는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수술한 게 대수야? 나는 매일 수술하는데. 60세 민호는 그는 더욱 오만해졌다. 거울을 보며 말했다. 나는 한국 최고의 외과 의사야. 아직도 멋있어. 60대지만 40대처럼 보이지. 반면 수연은 집안일에 시달리며 늙어갔다. 백발, 주름, 굽은 허리. 민호는 수연을 보며 말했다. 당신 좀 관리하지 그래? 나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 수연은 상처받았다. 여보, 제가 집안일 하느라. 핑계 대지 마.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지. 어느 날 밤 수연은 민호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호텔 영수증, 호텔 스위트룸 80만 원. 수연의 손이 떨렸다. 여보가 호텔에? 새벽 2시 민호가 돌아왔다. 진한 향수 냄새. 여보, 어디 갔다 오세요? 학회. 왜? 학회가 새벽까지예요? 민호는 짜증을 냈다. 왜 자꾸 캐물어? 내가 뭐 잘못했어? 수연은 영수증을 보여줬다. 여보, 이게 뭐예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그래, 다른 여자 있어. 수연의 세계가 무너졌다. 여보, 어떻게? 민호는 오히려 화를 냈다. 어떻게? 당신이랑 40년 살았는데 재미없잖아. 늙고 볼품없고. 나도 내 인생 좀 즐기고 싶어. 수연은 울었다. 여보, 우리 40년을. 민호는 잔인하게 말했다. 40년이 뭐 대단해? 나는 의사야. 나를 원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젊고 예쁜 여자들이. 하지만 민호는 몰랐다. 그가 저지를 더 큰 배신을.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수연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보,
오늘도 수술이세요? 아내 정수연 62은 남편 강민호 65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었고 40년 경력의 저명한 의사였습니다. 응, 오늘 3건 잡혀 있어. 저녁 늦을 거야. 민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수연은 제가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필요 없어. 밖에서 먹을 거야라고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수연은 40년 동안 이런 대접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사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여보, 그래도 집에서 드시면. 시끄러워. 내가 언제 집밥 먹고 싶다고 했어? 당신이 해주는 밥보다 병원 식당이 더 낫다고.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해온 요리를 민호는 단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1980년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최고의 직업이었고 민호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엘리트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1985년 민호는 수연과 결혼했습니다. 수연은 당시 간호사였고 민호보다 3살 어렸습니다. 의사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수연은 곧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민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의사 부인이야. 품위를 지켜야 해. 나를 빛나게 해야 한다고. 수연은 알겠어요. 여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의 인생은 민호를 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민호가 의사 부인이 일하면 창피해. 집에서 나를 뒷받침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하지만 저도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내 말이 싫어? 그럼 이혼할래? 라고 협박했습니다. 수연은 굴복했습니다. 40년간 수연은 완벽한 의사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호의 아침을 준비하고 의사 가운을 다렸고 민호의 학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병원 교수 부인 모임에 나가며 민호의 체면을 세웠고 민호의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두 딸을 낳아 키웠고 큰 딸은 의대에 작은 딸은 약대에 보냈습니다. 의사 집안답게 키워야지라는 민호의 말에 따라 수연은 밤새워 아이들 공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했다고? 내가 돈 벌어서 애들 학원 보낸 거지. 당신은 그냥 집에 있었잖아. 여보, 제가 40년 동안 집안일을. 집안일? 그게 뭐 대단해? 나는 매일 수술하고 환자 살리는데 당신은 뭐 한 거야? 민호는 수연을 무시했습니다. 의사인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고 간호사 출신 아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연봉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 병원도 운영해서 추가 수입도 있었고 강의료, 논문 인쇄까지 합치면 연간 3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 주는 생활비는 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0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그럼 아꼈어. 나는 의사 체면도 있고 학회도 가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해. 돈이 많이 들어. 민호는 자신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품 시계 10개, 명품 구두 20켤레, 고급 골프채 세트. 민호의 옷장은 명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당신 옷 살 돈 있으면 내 와이셔츠나 사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20년 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수연아, 옷 좀 사 입어라고 말하면 괜찮아. 아껴야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수연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매일 새벽 제사상을 차리고 시댁 친척들을 모셨습니다. 민호는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 역할이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아팠을 때도
민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병원 가봐. 나 바빠. 같이 가주실 수. 내가 왜? 나는 의사지 당신 개인 주치의가 아니야. 알아서 해. 수연은 혼자 병원에 갔고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민호는 그래, 수술해라고 무심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혼자 수술을 받았고 혼자 회복했습니다. 민호는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한 게 대수야? 나는 매일 수술하는데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민호는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나는 한국 최고의 외과 의사야. 나를 찾는 환자들이 줄을 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민호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도취되었습니다. 아직도 멋있어. 60대지만 40대처럼 보이지. 실제로 민호는 잘 관리했습니다. 피부가 시술, 헬스, 골프. 민호는 외모에 집착했습니다. 반면 수연은 집안일에 시달리며 늙어갔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보며 당신 좀 관리하지 그래. 나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상처받았습니다. 여보, 제가 집안일 하느라. 핑계 대지 마.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지. 민호는 점점 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학회, 골프, 동창회. 핑계는 많았습니다. 수연은 외로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수연은 민호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80만 원.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가 호텔에? 그날 밤 수연은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에 민호가 돌아왔고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오세요? 학회. 왜? 학회가 새벽까지예요? 민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2차, 3차 있었어. 왜 자꾸 캐물어? 내가 뭐 잘못했어? 수연은 호텔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여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다른 여자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있어. 수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민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랑 40년 살았는데 재미없잖아. 늙고 볼품없고. 나도 내 인생 좀 즐기고 싶어. 여보, 우리 40년이 뭐 대단해? 나는 의사야. 나를 원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젊고 예쁜 여자들이.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는 40년 동안 뭘 했어? 집안일? 그게 뭐가 대단해? 민호는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수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더 큰 배신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수연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박지수, 28살. 병원 간호사야. 28살. 수연은 충격받았습니다. 민호는 65세였고 지수는 28세였습니다. 37살 차이였습니다. 여보, 그 여자가 여보 딸뻘인데.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딸뻘이면 어때? 그 애는 젊고 예쁘고 활기차. 당신처럼 늙고 시들지 않았어.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지수는 나를 존경해. 나를 멋있다고 해.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교수님 같은 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라고 말해. 하지만 여보, 우리 딸들도 있고, 딸들 다 컸잖아. 큰애는 레지던트고 작은애는 약사야.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사인해. 수연은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40년 얘기 그만해. 지겹다고. 나는 이제 지수랑 새로운 인생 살 거야. 다음 날 수연은 민호를 미행했습니다. 민호는 병원 뒤편 카페에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박지수, 28세, 키 165cm, 긴 생머리, 하얀 피부.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확실히 젊고 예뻤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수연이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행복. 수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가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민호의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민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수가 보낸 편지들, 카톡 대화 내용 출력물, 호텔 영수증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빨리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전 교수님 같은 멋진 남자는 처음이에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중요하죠. 카톡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 지수야, 오늘 밤에 만날까? 지수 좋아요. 교수님 어디서 만나요? 민호 호텔 스위트룸 예약했어. 8시에 와. 지수네. 교수님 보고 싶어요. 민호 지수야, 이거 받아. 명품 가방. 지수와 교수님 최고. 고마워요. 민호 우리 지수 예쁘니까 예쁜 거 사줘야지. 지수 교수님 언제 이혼해요? 민호 곧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수 전 교수님 부인 되고 싶어요. 민호 그래, 꼭 그렇게 해줄게. 수연은 대화 내용을 보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을 세어보니 지난 1년간 50장이 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호텔에 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계산했습니다. 스위트룸 평균 80만 원, 50회 4천만 원.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식사까지 합치면 최소 1억 원을 지수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에게 주는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는 1년에 나한테 3,600만 원, 저 여자한테 1억 원을 썼구나. 수연은 더 조사했습니다. 민호의 비밀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예금 5억 원, 주식 3억 원이 있었고 수연은 전혀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민호 명의 아파트 3채, 오피스텔 2채, 상가 1채가 있었습니다. 총가치 30억 원 정도였습니다. 수연은 충격받았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 나는 하나도 몰랐는데. 수연 명의로 된 재산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도 모두 민호 명의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민호를 추궁했습니다. 여보, 비밀 계좌가 있었어요? 8억 원이나?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리고 부동산도 이렇게 많았어요? 30억 원어치나?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왜요? 저도 부인인데. 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부인이면 뭐해? 내가 번 돈이야. 내 명이고 당신 거 아니야. 수연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보, 제가 40년 동안 뒷바라지 했잖아요. 뒷바라지? 그게 돈이 돼?
나는 매일 수술하고 환자 살렸어. 내 실력으로 번 돈이야. 민호는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현실을 봐. 당신은 간호사 출신이야. 나는 의사야. 나는 엘리트고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다 한 거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한 거지. 수연은 울먹였습니다. 여보, 너무해요. 너무한 게 뭐가 있어? 사실이잖아. 민호는 이혼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사인해. 재산 분할? 없어. 다 내 명이니까. 위자료? 줄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여보가 불륜을. 증거 있어? 내가 인정했어?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수연아,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재산은 다 내 명이고 불륜 증거도 없고. 하지만 카톡 대화. 그거 내가 삭제하면 끝이야. 지수도 입 다물면 끝이고. 민호는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아, 현실을 봐. 나는 의사야. 나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어. 당신은 뭐가 있어? 수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큰딸 민지 35, 레지던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아빠가 28살 간호사랑. 작은 딸 민서 32, 약사도 충격받았습니다. 아빠가 미쳤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의 반응이었습니다. 민호는 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지수랑 재혼할 거야. 너희들은 이해해줘.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의사니까 알잖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나도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28살이요. 아빠 딸뻘인데. 나이가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지.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그 여자가 아빠 돈 보고 접근한 거예요.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돈? 내 돈이야. 내가 번 거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엄마는요? 엄마가 40년 동안 뒷바라지 했잖아요. 뒷바라지가 뭐가 대단해? 나는 사람 살리는 의사야. 너희 엄마는 그냥 집안일 한 거지. 딸들은 아버지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 편이 아니에요. 엄마 편이에요. 나도요. 아빠는 정말 실망이에요. 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까지 나를 배신해. 배신은 아빠가 한 거잖아요. 딸들은 집을 나갔고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나중엔 이해할 거야. 나는 지수랑 행복할 거야. 민호는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이혼 절차 시작했어. 정말요? 교수님. 응, 곧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와, 너무 좋아요.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65살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젊은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수연이 이미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수연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친구 은희 60일을 만났습니다. 은희는 10년 전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연아, 울지 마. 이제 싸워야 해. 하지만 은희야. 여보 말로는 제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대.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40년 결혼 생활이면 당연히 재산 분할받을 수 있어. 정말? 그럼 나도 받았어. 내가 소개해줄 변호사 있어. 여성 이혼 전문이야. 다음 날
수연은 변호사 김지현 45,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연 씨,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40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헌신, 무시, 불륜.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수연 씨, 화나지 않으세요? 네.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남편은 28살 여자한테 1억을 쓰고 수연 씨한테는 연 3,600만 원만 줬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화나요. 정말 화나요. 그럼 싸우세요. 수연 씨는 싸워야 해요.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민호 씨 총 재산이 약 40억 원이죠? 부동산 30억, 현금 주식 8억, 기타 2억. 40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 분할 비율이 최소 4,050%예요. 수연 씨가 16억에서 20억 받을 수 있어요. 20억? 네, 그리고 불륜으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해요. 최소 1억 원.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40년 동안 가사 노동, 육아, 시부모 봉양, 남편 뒷바라지. 이게 다 가치가 있어요. 김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연 씨가 40년간 한 일을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가사 노동 하루 8시간, 365일, 40년 11만 6,800시간. 마이너스 시급 2만 원으로 계산하면 23억 3,600만 원. 마이너스 육아 2명 20년 약 5억 원. 마이너스 간병 시부모 10년 약 3억 원. 마이너스 총 31억 원어치 일을 했어요. 수연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31억 원어치를. 네, 그런데 남편은 이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죠? 말도 안 돼요.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소송 시작하세요. 제가 꼭 이기게 해드릴게요.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수연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카톡 대화 캡처, 호텔 영수증 사진, 명품 구매 내역, 비밀 계좌 통장 사본,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호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파일, 지수와의 미래 계획. DOCX?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수와 재혼 후 1. 수연과 이혼 마이너스 재산 최소한만 주기. 2. 지수와 결혼 마이너스 신혼여행 유럽 한 개월. 3. 지수 명의로 강남 아파트 구매 10억. 4. 지수와 아이 갖기 마이너스 아들 낳고 싶음. 5. 병원 원장 은퇴 후 지수와 세계여행. 6. 재산은 모두 지수와 미래의 아들에게. 수연은 이 파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는 이미 나를 완전히 지운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수연은 파일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했습니다. 민호의 개인 병원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세금을 포탈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수입의 30%를 누락 신고했고 탈세액이 5년간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민호는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처방 대가로 연간 5천만 원을 받았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수연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민호를 마주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민호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뭐? 이혼하시겠다면서요? 응, 그래서 빨리 서류에 사인해.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싫어요. 뭐? 저는 이혼 안 할 거예요. 아니, 이혼은 하되 제 조건대로 할 거예요.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조건? 당신이 무슨 조건을 내? 수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재산 50% 분할. 20억 원 주세요. 뭐? 미쳤어? 둘째, 위자료 2억 원. 말도 안 돼. 셋째, 이 집은 제 명의로 이전. 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해줬다고 20억을 달라고 해?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제가 40년간 한 일을 계산해 봤어요. 가사노동, 육아, 간병, 총 31억 원어치예요. 20억은 오히려 적게 달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집안일이 31억. 수연은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불륜 증거 다 있어요. 그녀는 카톡 대화 출력물을 내밀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호텔 영수증 50장, 명품 구매 내역, 지수한테 보낸 돈 1억 원. 다 있어요. 당신, 내 물건을 뒤진 거야. 네, 뒤졌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수연은 지수와의 미래 계획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여보, 저를 완전히 지울 생각이셨죠? 지수한테 10억짜리 아파트 사주고 아들 낳고 재산 다 물려주고. 그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여보를 위해 살았어요. 간호사 그만두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런데 여보는 저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집안일이 뭐가 대단하냐고 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너무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당할 거예요. 저도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수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보, 탈세 증거도 있어요. 5년간 3억 원. 리베이트 증거도 있고요. 민호는 완전히 패닉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거 국세청이랑 검찰에 제보하면 여보 의사 면허 취소될 거예요. 당신, 감히.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 제 조건대로 원만하게 이혼하기. 둘, 법정에서 싸우기. 법정에서 싸우면 탈세, 리베이트, 불륜 다 폭로될 거예요. 여보 평판은 완전히 망가질 거고 의사 면허도 위험할 거예요. 민호는 떨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 주장이에요.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아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연이 저렇게 강한 사람이었어? 40년간 순종적이던 아내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만했습니다. 수연이 감히 나를 협박해? 말도 안 돼. 나는 의사야. 대학병원 과장이라고. 민호는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수연이 이상하게 나와. 20억 달라고 해. 지수는 놀랐습니다. 20억? 말도 안 돼요. 교수님, 그냥 안 주면 되잖아요. 응, 나도 그럴 거야. 법정에서 싸우면 내가 이길 거야. 하지만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탈세와 리베이트 증거를 수연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걸렸습니다. 민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대형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 박성훈 50, 남성. 박 변호사님, 제 아내가 20억을 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박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민호 씨 40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 제 명의인데요.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줘야 하나요? 40년이면 최소 3,040%는 인정될 겁니다. 총 재산 40억 중 12억, 16억 정도요. 16억? 네, 그리고 불륜이 사실이면 위자료도 추가됩니다. 박 변호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탈세와 리베이트요. 이게 사실입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 씨,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국세청에 제보되면 세무조사 들어오고 검찰 수사도 받을 수 있어요. 의사 면허는요? 리베이트가 확인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가능합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제 솔직한 의견은 부인과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20억은 너무 20억 주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법정 가면 탈세, 리베이트 다 드러나고 평판도 망가지고 의사 생활도 끝날 수 있어요.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그날 밤 민호는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수연한테 16억은 줘야 한대.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6억이요? 그럼 교수님한테 남는 돈이 24억 정도. 지수는 계산했습니다. 24억이면 충분하긴 하지만 40억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24억이면 괜찮잖아요.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민호는 그래야겠지.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병원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병원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강 과장, 자네 요즘 소문 안 좋던데? 무슨 소문 말입니까? 28살 간호사랑 불륜이라던데? 그것도 환자들 사이에 소문났어.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자네 부인이 병원에 전화했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제 부인이? 병원장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강 과장, 병원 이미지 생각해서 좀 조용히 처리해. 시끄러워지면 자네 입장도 곤란해질 거야. 민호는 수연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료 의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민호야, 너 28살이랑 사귄다며? 부럽다라며 농담하는 동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곱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65세가 28살을. 좀 그렇지 않나? 부인이 불쌍하던데. 40년을 헌신했다는데. 의사 체면에 저런 스캔들은. 민호는 병원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수에 대한 소문도 퍼졌습니다. 지수 간호사가 과장님이랑 사귄대. 나이 차이가 37살이래.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 완전 꽃뱀 아니야? 지수는 병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선배 간호사들은 지수야, 내가 그럴 줄 몰랐다라며 실망했고 젊은 간호사들은 저러니까 빨리 결혼하려는 거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지수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 병원 그만둘래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불편해요. 민호는 그래, 그만둬.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일 안 해도 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주 후 수연의 변호사로부터 정식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이혼 청구 소송. 청구 내용. 마이너스 재산 분할 20억 원. 마이너스 위자료 2억 원. 마이너스 집 소유권 이전. 마이너스 총 22억 원 집. 민호는 소장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수연이 감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별도로 온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국세청 및 검찰 제보 예고. 수연의 변호사는 명확하게 썼습니다.
민호 씨가 원만한 합의에 응하지 않을 시 탈세 3억 원 및 리베이트 2억 5천만 원 관련 증거를 국세청 및 검찰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민호는 완전히 패닉했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변호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합의하세요. 지금 싸우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22억 주고 끝내세요. 안 그러면 탈세로 추징금 5억, 벌금 2억, 리베이트로 의사 면허 정지. 더 큰 손해입니다.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날 밤 민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야, 수연한테 22억을 줘야 할 것 같아. 지수는 충격받았습니다. 22억요? 그럼 교수님한테 남는 돈이 18억. 그리고 집도 뺏기고. 지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18억이요? 응. 미안해.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계산했습니다. 4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18억은 좀 부족한데. 하지만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 18억이면 충분해요. 우리 사랑이 중요하죠.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지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18억. 생각보다 적네.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어. 일주일 후 민호는 수연과 합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수연아, 합의하자. 20억 줄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2억이요. 위자료 2억 포함. 2억은 너무 많아. 수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수한테 1년간 1억 썼잖아요. 저는 40년 헌신했는데 위자료 2억이 많아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제 명의로 이전하세요. 제가 40년 살던 집이에요. 민호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알았어. 다 줄게.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40억, 18억. 집 없음. 명예 실추. 가족 파괴. 민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의 후 한 달, 민호는 18억을 갖고 지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아요. 민호는 지수를 위해 강남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어때? 10억짜리 신축 아파트.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더 큰 거 없어요? 더 큰 건 15억 이상인데. 교수님, 우리 평생 살 집인데 좋은 곳으로 해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15억을 집에 쓰면 남은 돈이 3억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지수의 애교에 못 이겨 알았어. 15억짜리로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결혼 문제였습니다. 지수야, 우리 조용히 결혼하자. 스몰 웨딩으로. 지수는 발끈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웨딩드레스 입고 근사한 결혼식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수야, 내 나이도 있고. 조용히 하는 게. 교수님, 저는 처음 결혼이에요. 제 꿈이 화려한 결혼식이었다고요. 지수는 울먹였습니다. 민호는 알았어. 크게 하자라고 달랬습니다. 지수가 원한 것. 마이너스 특일급 호텔 웨딩홀 3천만 원. 마이너스 웨딩드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스튜디오 촬영 500만 원. 마이너스 신혼여행 유럽 한 개월 2천만 원. 마이너스 혼수 5천만 원. 마이너스 총 1억 1,500만 원. 민호는 계산했습니다.
15억 아파트 1억 결혼 비용 16억. 남는 돈이요. 하지만 지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해주지.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자주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누군가와 카톡하다가 민호가 오면 급히 화면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누구랑 대화해? 아, 친구요. 친구. 어느 날 지수가 샤워하는 동안 민호는 지수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톡 대화를 열었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지수 정우 28세, 남자친구. 정우 지수야, 그 영감이랑 언제까지 할 거야? 지수 조금만 기다려. 곧 결혼하면 아파트 15억짜리 받아. 정우 진짜? 대박. 그럼 우리 그걸로 사업 시작하자. 지수 응,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이혼할게. 재산 분할 받으면 최소 78억은 받을 거야. 정우 키읔 완전 꿀. 근데 65세 영감이랑 자는 거 힘들지 않아? 지수 진짜 역겨워 죽겠어. 근데 돈 생각하면 참을 만해. 정우, 우리 지수 고생한다유. 빨리 돈 챙겨서 나와. 지수 응, 사랑해. 진짜 사랑은 너야. 그 영감은 그냥 ATM 기계.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수가 나를 이용한 거야? 더 많은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지수 친구들 단톡방. 지수 언니들, 나 15억짜리 아파트 받는다. 친구일 대박 키읔 65세 영감한테? 지수 이응 완전 호구임. 내가 애교 좀 부리니까 다 해줘. 친구이 근데 진짜 결혼해? 역겹지 않아? 지수 1년만 참으면 돼.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으면 끝. 친구 3 천재다 키읔 근데 정우는 어쩌고? 지수 정우는 계속 만나. 영감은 어차피 밤에만 보니까. 친구일 키읔 영감 불쌍 근데 돈 많으니까 됐다. 민호는 모든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사진 폴더에 정우와 찍은 사진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 침대에서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날짜를 확인하니 지수가 민호와 사귀는 동안에도 정우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완전히 속았어. 이용당한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지수를 추궁했습니다. 지수야, 정우가 누구야?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해. 내가 내 폰 봤어. 다 봤어.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너 나를 이용한 거지. 돈 때문에 만난 거지.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용한 거야.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 지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현실을 봐. 65세 할아버지를 28살 여자가 사랑할 리 있겠어? 하지만 너, 나를 사랑한다고. 지수는 비웃었습니다. 연기했지. 오빠가 돈 많으니까. 너. 지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오빤 부자 의사니까 접근했고, 이혼시키고, 아파트 받고, 1년 후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는 거. 정우는 내 진짜 남자친구야. 오빠랑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만났어. 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나를 사랑한 건 없어.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솔직히 역겨웠어. 65세 할아버지랑 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수는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돈 생각하면 참을 만했어.
15억짜리 아파트면 충분하잖아. 민호는 울먹였습니다. 지수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수는 가방을 쌌습니다. 이제 들켰으니까 나갈게. 어차피 아파트 계약은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뭐? 오빠가 계약금 5억 넣었잖아. 내 명의로. 그거 안 돌려줄 거야. 민호는 그건 내 돈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지수는 계약서에는 내 이름이야. 법적으로 내 거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웠어. 덕분에 5억 벌었어. 정우랑 잘 쓸게. 지수야.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5세 의사가 혼자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아내도 재산도 명예도 사랑도. 민호는 계산했습니다. 마이너스 수연에게 준 돈 22억. 마이너스 지수한테 사기당한 돈 5억 아파트 계약금. 마이너스 지수한테 쓴 돈 1억 명품, 호텔 등. 마이너스 남은 돈 12억. 40억에서 1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고 아내도 없고 젊은 여자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병원에 출근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호 선배, 28살한테 사기당했다면서요? 5억 날렸다는 소문 들었어요. 역시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안 되는 거구나. 민호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강 과장, 명예퇴직 생각해봐. 네. 자네 소문이 너무 안 좋아. 불륜해, 이혼해, 사기당하고 병원 이미지에 안 좋아. 하지만 제가 40년을 그래서 명예퇴직 권하는 거야. 퇴직금은 제대로 줄게. 민호는 결국 병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40년 의사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편 수연은 22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사기 피해 소식을 들었을 때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보가 28살한테 사기당했다고? 변호사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네, 5억 날렸대요.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수연은 그래도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여보가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민호는 지수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박지수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5억 원을 사취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은 박지수 명의로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민호 씨가 자발적으로 준 선물이죠. 선물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지수 씨가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민호는 카톡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변호사는 이건 불법 취득한 증거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핸드폰을 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박지수는 무죄. 뭐?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카톡 대화는 불법 취득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은 피고 명의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민호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5억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법정을 나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보 같은 영감. 5억 고맙습니다. 한편 민호는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수연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자료 추가 청구 소송. 수연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이혼 후
민호 씨가 28살 여성과 약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혼 전부터 불륜이 진행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2억은 부족하며 추가로 1억을 청구합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합의 당시 원고가 불륜의 전체 실태를 몰랐다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6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민호는 또 1억을 잃었습니다. 마이너스 남은 돈 12억 11억. 민호는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한편 수연은 23억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수연은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10억 원. 처음으로 자기 명의 집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내 집이야.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수연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62의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3억을 투자해 강남역 근처에 50평 규모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민지와 민서는 꽃다발을 들고 왔고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엄마, 정말 멋있어요. 62세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수연은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지. 카페는 대박이 났습니다. 수연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40년 헌신하고 새로 시작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혼할 거예요. 수연은 인터뷰도 했습니다. 40년 의사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당연하게 여겼죠. 집안일이 뭐가 대단하냐고 했어요. 하지만 법은 제 40년을 인정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사업하고 제 인생을 삽니다. 인터뷰는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연 씨 응원합니다. 저도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사는데 용기 얻었어요. 40년 헌신의 가치를 인정받아 다행이에요. 한편 민호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명예퇴직했고 개인 병원을 차릴 돈도 없었고 11억을 갖고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딸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랑은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수연의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간판, 많은 손님들, 그리고 환하게 웃는 수연. 민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 그는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3년 후 민호는 68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직했고 의사 면허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환자를 볼 곳이 없었습니다. 11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롭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20평짜리 방 하나, 거실 하나. 한때 50평 아파트에서 살던 그였지만 이제는 초라한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환자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68세의 늙은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젊어 보인다고 자부했지만 이제는 그냥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민호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요즘 바빠서. 민호 선배, 저 해외 출장 중이에요. 핑계였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민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불륜, 사기 피해, 명예퇴직. 민호의 평판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민호 형, 미안한데 모임 좀 안 나와줄래?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해. 민호는 왜? 나도 회원인데라고 항의했지만 형 소문이 안 좋아서 28살한테 사기당했다는 게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잃었습니다. 딸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민호는 큰딸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빠 좀 보러 올 수 없니?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바빠요. 레지던트 생활 힘들어서.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민지야, 엄마가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아빠는 28살 여자한테 빠져서 엄마를 버렸잖아요. 아빠도 후회하고.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늦었어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랑은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작은 딸 민서에게도 전화했지만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민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6개월 후 민호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췌장암 3기입니다. 뭐? 즉시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필요합니다. 치료비는요? 약 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호는 11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는 문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술날 민호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했지만 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계세요? 없습니다. 가족은요? 가족도 없습니다. 간호사는 동정의 눈빛으로 민호를 보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민호. 문병객도 없고 간호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있었다면 나를 돌봐줬을 텐데.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수연을 버렸지?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민호는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나야. 수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 췌장암이야. 3기래.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수연은 한참을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병원 갈게요. 다음 날 수연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변한 민호를 보았습니다. 3년 만에 본 남편은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68세지만 80세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앉으세요. 수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이요? 40년 동안 너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28살 여자한테 빠져서 너를 버리고. 민호는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수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너는 4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어. 집안일이 뭐가 대단하냐고 했는데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 민호는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수연아. 수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카페도 잘 되고 딸들도 자주 보고 행복해요. 하지만 나는 여보는 여보 인생을 사세요. 저는 이미 여보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민호는 수연아 라고 불렀지만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여보, 치료 잘 받으세요. 건강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수연아, 제발. 수연은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2년 후 민호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췌장암은 완치되었지만 민호는 외롭고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로 재산은 5억으로 줄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다른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산책했지만 민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려서 민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 후 수연은 67세가 되었습니다. 62의 시작 카페는 이제 세계 지점으로 확장되었고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수연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남자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 정말 좋네요. 분위기가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66세예요. 근처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수도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내가 남긴 서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진수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연은 이런 남편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6개월 후 진수가 고백했습니다. 수연 씨, 저는 수연 씨를 좋아합니다. 나이도 많고 재산도 별로 없지만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가요. 하지만 저는 이혼한 사람이고 진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수연 씨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1년 후 수연과 진수는 결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딸들과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67세의 신부. 저 정말 행복해요. 진수는 수연을 존중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요. 여보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수연은 처음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이구나. 민호와의 40년은 결혼이 아니었어.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습니다.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함께 서점을 운영하고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수연은 행복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70세가 되었고 여전히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4억으로 줄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수연의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재혼했다고? 민호는 SNS에서 수연의 결혼식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수연. 행복해 보이는 그녀.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나 없이도 아니 나 없어서 더 행복하구나. 민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년 후 민호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민호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 딸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 볼 생각 없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아빠도 혼자 사세요. 민호는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가끔 수연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있었다면 나를 돌봐줬을 텐데. 5년 후 민호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치매는 악화되었고 이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세요? 라고 물었고 수연은 전 부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민호의 병실로 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5세지만 90세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민호는 수연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예요. 수연이요. 수연, 수연이 누구지? 민호는 수연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40년을 함께 산. 하지만 민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수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연은 울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6개월 후 민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세 요양병원 침대에서 혼자.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딸 2명만 왔고 친구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사셨어요? 결국 혼자 가시다니. 수연도 조문을 왔습니다. 민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젊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절을 했습니다. 여보,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40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수연은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진수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10년 후 수연은 77세가 되었습니다. 62의 시작 카페는 이제 전국 10개 지점, 연 매출 50억 원. 수연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40년 헌신한 여성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무료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책도 출판했습니다. 77세, 아직도 꿈꾸는 여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TV 인터뷰. 수연 씨, 지금 행복하세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전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어떠셨어요? 슬펐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법정에서 싸우고 제 권리를 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전국의 여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수연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며 살지 마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40년을 헌신했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법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60세도 70세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수연과 진수는 석양을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진수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이 대답합니다. 저도요, 여보. 정말 행복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62세에 새로 시작한 것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으로 길게 늘어집니다.